홍준표도지사 주민소환서명 진상규명위원회가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의 신청에 대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계속된 인구수 감소를 보이던 고성군에서 최근 조선업 불황까지 닥치면서 5만 5천 명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경남 지역 최다선 의원인 이주영 의원이 새누리당 대표 출마를 지난 3일 공식 선언했습니다. 고성군은 군정 현안 사업의 효율화와 조직 전담 기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무상급식 중단이 지자체장의 주민 소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 간의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허위 서명으로 박종훈 교육감의 주민 소환은 무산됐고 이제는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 소환에도 허위 서명을 제기하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3일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서명부 69,388건에 대해 무효 의심서명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신청한 서명부의 6%에 해당하는 4,611건만 인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시민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홍준표 주민소환 운동본부는 학부모들이 지역에서 발로 뛰면서 받은 서명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숙을 하기는커녕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해 딴지 걸기에 나서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는 자신의 폭정과 폐악에 분노한 도민들이 일어나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하자 자신들의 측근을 시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으로 맞불을 놓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 허위 조작 서명은 결국 선관위에 적발되었고 또한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 서명 진상규명위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공병철 대표를 향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주민소환 진상규명위는 4일 선거관리위원회 이의 신청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시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심사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재심사를 요청하면서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후속 조치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 신청 유형 제6호를 보다 객관적 기준으로 심도 있게 판단하여야 함에도 58,577명 중 96%에 달하는 56,259명을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재심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들은 홍 지사 주민소환 서명부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의뢰를 거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재검토 요구에도 선관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시에는 법적 후속 조치도 나설 것이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위법으로 나온 것도 위법은 작거나 크나 형벌의 차이지 위법으로 나왔다고 선관위에서도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일부 또 저희들이 고발도 해놔놓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법률가하고 변호사님하고 이제 자문을 받아서 이 부분을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홍준표 도지사를 주민 소환하기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이며 만약 이 같은 갈등에도 문제가 없을 시 홍준표 도지사는 8월 말 주민 소환대에 놓이게 됩니다. 무상급식 중단으로 인해 시작된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 소환, 그리고 시민단체 간의 갈등. 향후 홍준표 도지사의 주민 소환의 여부에 도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고성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세를 거듭하면서 2007년 이후 역대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최근 조선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조선 관련 하청업체가 많은 고성군도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여기다 고성군의 인구 정책의 성과도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12월 기준 고성군의 인구수는 55,284명.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인구수는 54,895명으로
올 들어 5만 5천 명 선이 무너지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공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산업촉구 활성화 등으로 인구 유입이 활발했지만 세계적인 조선 불황으로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2012년 5만 7,144명이던 인구는 2015년 5만 5,284명으로 1,39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 관련업 배후 도시인 고성군에서 관련 종사자들이 빠져나간 것이 직격탄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고성군은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세를 막을 반전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고성읍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건설과 분양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하이 화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한 신도시 건설이 예정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성군이 새로운 인구 정책을 도입해 인구 유입에 탄력을 받는다면 행복한 국민이 넘치는 활기찬 고성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 지역의 최다선 의원인 창원시 마산하포구 지역 이주영 의원이 지난 3일 개파천선과 화합, 국민이익이 중심이 되는 새누리당 대혁명을 주도하겠다며 새누리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당 구성원들 모두가 서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숙제라며 당이 주도하는 정국 운영, 당이 선도하는 보수 혁신, 당이 중심이 되는 정권 창출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이주영 의원 외에도 김용태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친박계의 좌장인 최경환 의원과 원유철, 홍문종 의원 등이 곧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성군은 4일 4급 서기관 승진 1명, 5급 사무관 승진 6명을 비롯한 300여 명의 정기 인사를 조직 개편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군정 현안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조직 전담 기능 강화를 목표로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함께 진행된 조직 개편에서는 미래전략실과와 농식품개발과 2개 과를 신설하고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관광체육과는 문화체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부서 통폐합도 단행했습니다. 군은 새로운 행정 수요와 변화된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해 행복한 국민, 살만나는 고성을 건설할 방침입니다. 차관해양경비안전선은 1일에서 12일까지 도섬 해피랜드 선박에 대해 공유수면 점용 등 도선사업 면허와 관련해 서류 미제출로 영업 일시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창원 국동크루즈 도섬 해피랜드 등 도섬으로 가는 배가 운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지난 2일 예정되어 있던 제10회 해변가요제가 도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배길이 끊겨 배에서 열렸으며 요트스쿨에서 직업체험학생, 관광객들이 선박을 이용하지 못해 되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피랜드의 무리한 요구 관찰을 위한 이전 거부로 일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피랜드는 창원시가 제시한 제2부두로의 이전 방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창원시는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신속히 조선업체 및 실직자에 대한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과 실직된 근로자의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 탄력적인 지원 규모 확대 조정,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사회 간접 자본 등 대체 일자리 발굴 추진 등 총 4가지 방향에서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과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개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재취업 지원 등 세부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 경남 네트워크는 4일 2016년 사회적 경제 주간 기념을 맞아 사회적 경제 활성화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적 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고 소극적인 자세임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구매가 적극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경남 네트워크는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면 지역 경제도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 담긴 너도 나도 우산을 7월과 8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다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캠페인을 홍보했습니다. 고성군 상리면 신촌리에 위치한 오두산 치유숲이 지난 3일 2차 코스 해설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20여 명의 방문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코스 개방을 축하했습니다. 1일부터 새롭게 개방된 2차 코스는 더욱 자연과 하나가 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해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1차 코스 개장식을 가졌던 오두산 치유의 숲은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지역의 우수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백길 무사 항해를 기원하는 별신구세 하나인 성신대제가 지난 2일 마산 수협 공판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마산 문화원이 주관하는 이번 공연은 제6회 창원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마산 성신대제가 지난해 5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8호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성신대제는 제2와 굿, 마당놀이가 하나를 이루는 종합공연축제로 꾸며졌으며 길놀이 산신제, 별신대 세우기, 선고굿, 별신굿, 오광대 탈놀이, 마당놀이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지역 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거제 해금강과 함께 울산 10대리 숲 등 구조조정 지역을 여름 휴가지로 추천했습니다. 또한 휴가철을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각 부처의 국내 여행 가기 운동, 내수 진작 운동의 사회 확산 독려 등을 지시했습니다.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창원시 마산압부구 원전 방파제 앞 해상에서 남성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남성의 옷 속에 있던 신분증을 통해 지난 21일 실종된 낚시객 중 한 명인 김모 씨로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시신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물 위로 떠오른 것으로 보고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영구 내서읍 호계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3일 새벽 5시 16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차돼 있던 차량 2대가 전소되면서 인근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2대로 옮겨 붙어 차량 일부를 훼손시키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통영시 사량면 화도 인근 해상에서 A호의 기관장의 손가락이 절단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으로 긴급 후송에 치료했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기관장 김모 씨가 조업 완료 후 어망 정리 작업 중 유압 롤러에 오른손이 감겨 들어가 손가락 전체 절단과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도가 노인들의 사회 참여와 경제력 향상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정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올해 예산 451억 원을 투입해 급식 도우미, 바리스타 등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2만 3천여 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향후 2018년까지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입니다. 법정관리 매물인 고성중공업이 매각 대금을 반년 만에 납부하면서 매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잔금 납입이 늦어진 이유로 세월호 사건으로 청해진 해운에 지워진 배상금 중 1,800억 원가량을 고성중공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국세청과의 소송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성중공업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인수자들이 매각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BNK 금융그룹 경남은행은 지난 4일 인권과 건강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창원시청을 방문해 위생용품 구입비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최근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소녀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루어지게 됐으며 이날 기탁된 위생용품은 관내 초중고 보건실 및 청소년 관련 시설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 통영지사는 지난 2일 통영시 거주 북한 이탈 주민 11가구를 대상으로 남한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전기요금 절감 방법과 전기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전기 안전 상식 교육과 생활 속 절전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글렌데일시의 파울라 데비넨 시장이 자매 도시인 고성군의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고성군을 방문했습니다. 글렌데일 시장은 고성공룡박물관을 시작으로 고성의 주요 관광지를 찾았으며 이후 고성군청을 방문해 최평호 고성군수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펼쳐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 1일 거제 소방서가 해수욕장 정면 개장과 함께 119 시민수상구조대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거제 소방서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33명의 대원으로 구성됐으며 8월 21일까지 학동과 구조라, 와연 해수욕장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는 고현동 소재 체육공원에서 약 100여 명의 관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거제시 자원봉사센터는 기업은행의 후원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인 무료급식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통영시 명정동은 지난 2일 서울 전통시장에서 태극기 달기 및 에너지 절약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바르게 살기 위원회 40여 명은 서울시장 2차 아케이드 거리에 있는 기둥마다 깃발꽂이 설치와 태극기를 개항했으며 시민들에게 여름철 전기 절약 행동 요령과 냉방기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등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고성군은 한의학 건강 증진 프로그램인 기공체조를 통해 국민의 만성 퇴행성 질환 관리를 돕기 위해 대가면 3개 마을과 9만변 용당마을에서 8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먼저 한의학 건강 증진 담당자의 중풍과 기타 질환 예방 교육 실시 후 양강동 강사의 기공체조 수업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일동은 긴 장마와 폭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4일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교육은 시청각 자료 등 안전교육 자료를 통해 덥고 습한 여름에 흔히 걸릴 수 있는 식중독 및 열사병에 대한 예방법과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